애니메이션에서 강함은 대개 전투력에서 보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못할지라도 머리를 사용해 먼치킨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던 캐릭터들도 적잖게 있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미친 천재성을 보였던 분해파 캐릭터들입니다. 썸머워즈는 슈퍼 AI인 러브머신이 세상 모든 전자기기를 통제하는 인터넷 시스템 오즈를 해킹해 어느 날 세계가 위험에 빠진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인 호이소 켄지는 겉보기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여도 엄청난 수준의 수학 천재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천재냐 하면 오즈의 보안 체계는 그냥 뚫는 수준이고 驚くべきことにこの少年仮想都市オズのシステム内部へと侵入一夜にしてオズ中を大混乱に陥れた 러브머신이 보낸 2000자 정도의 숫자 암호를 연습장과 펜 하나만으로 모두 풀어낼 정도였습니다. 아, 解けた. 그냥 장면만 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일지도 몰라도 사실은 미친 수준의 계산력을 필요로 했는데요. 러브머신이 보낸 암호는 RSA129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 풀렸습니다. 대충 이런 식인데 이게 2000자나 있었으니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암호였죠. オズのセキュリティは2056桁の暗号で守られている。それを誰かが一晩で解いちまった。それ、僕です。僕がやりました。なんだって? 스토리의 막바지에서는 위기에 몰린 러브머신이 최후의 발악으로 인공위성의 낙하 위치를 히로인 가족의 집으로 설정한 후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코이소는 러브머신이 보낸 이보다 더 어려운 암호를 삽시간에 2차례나 풀어 제끼고 마지막에는 암산만으로 몇 초 만에 풀어내는 미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일개 고등학생이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3번이나 풀어버린 이 미친 능력 덕분에 러브머신을 퇴치함과 동시에 히로인 가족들을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초반과 극후반을 제외하면 비중이 너무 없었기 때문인지 켄지보다는 러브머신과 직접 전투를 한 이케자와 카즈마와 그의 아바타인 킹 카즈마 쪽이 좀 더 인상에 남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네요. 실제로도 주인공보다는 조역인 카즈마 쪽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로그 호라이즌은 엘더 테일이라는 게임에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세계의 비밀을 파헤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시로에는 이런 판타지 장르에서는 보기 드물게 두뇌를 이용하는 캐릭터인데요. 시로에는 넘사벽급의 판단력과 분석을 가지고 있어 그 어떠한 위기도 전부 해결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기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반전시키는 것이 있죠. ジョーガは MP を奪うモンスター。そこでマナチャネに群れ第1パーティー6人の MP を全て吸収均等に再分配。白江さんたちがあちこちから来る敵を引きつけてレンクがタウントとか正気の沙汰じゃねえって 작중에서 그의 직업은 아군과 적군에게 각종 버프와 디버프를 거는 인챈터로 아군의 HP와 MP를 1% 단위로 파악하는 것도 모자라 스킬의 쿨타임과 딜레이를 모두 암산으로 계산해내는 먼치킨스러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この光線の中メンバー全員が使用した特技とダメージ量を把握していた第3第4で触手を引きつけて第1第2は本体に集中。これが茶会伝説のマナコントローラーの全力完成戦とフルコントロールエンカウント 게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도 술술 만들어내며 실시간으로 최선의 전략을 짜내어 최선의 상황을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 처치하기도 힘든 레이드 보스가 동시에 셋이나 등장했을 때는 인원을 양분해한 후 3명의 보스를 동시에 상대한다는 기행과도 같은 작전을 펼치며 700초 후의 미래까지 생각해내기도 했습니다. イブラハブラの広範囲攻撃慈悲なき煉獄の宴はおおよそ180秒ごと次の1回をボイネンさんのマーシーレインとライフバーストでしのぐ。さらに540秒後にはテトラのオーロラヒールが回復。この出力でダメージが推移すればあと700秒でとどめを刺すことができる。 실제로도 이러한 머리 싸움에는 세계관 안에서도 그를 따라올 캐릭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인데요. 한 번은 유저 간의 PK나 감금 등 도시의 치안이 안 좋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으로 상업 길드의 관심을 끌어들여 금화 500만이라는 막대한 양의 돈을 얻어낸 후 은행의 역할을 하던 길드 회관을 구매해 해결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실로 치면 중소기업 수준의 회사가 거액의 돈으로 금융 행정기관을 구매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죠. 이런 먼치킨스러운 면모 덕분인지 남캐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호 스트레이독스는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이능력 배틀물입니다. 이 애니는 이능력 배틀물답게 대부분의 주요 캐릭터가 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캐릭터라고 하면 아마 에도가와 람포가 아닐까 합니다. 이 캐릭터는 초출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異能力超推理 능력을 사용하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그 어떤 어려운 사건이라도 순식간에 해결해버린다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なるほど淳君の居場所はここだ速度は20ノット公開に向けて進んでいる 작중에선 이 능력을 사용해 그 자리에서 범인과 범행 장소, 시간, 증거, 심지어 피해자가 마지막에 범인에게 남긴 말까지 전부 맞춰버렸던 적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추리력이 너무 뛰어나서 잡다한 사건은 단 몇 초면 해결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개연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건들도 완벽히 추리를 해내는 등 상당히 먼치킨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게 초능력이지 머리가 좋아서 추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란포의 초추리는 사실 이 능력이 아니라 그냥 단지 머리가 좋은 일반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죠. まさか全部当てちゃうなんて本当にすごいです。君はまだ知らなかったか。実はね、ランポさんは異能力者じゃないのだよ。本人は異能力を使ってるつもりみたいだけどね。じゃあどうやって。だからあれは純粋に推理だ。そんな。 다만 란포 본인은 이 능력자라고 꼿꼿이 믿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능력은 독자를 소설에 빨아들이는 능력에 갇혀 중세 배경의 밀실 살인사건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절정을 달렸는데요. 여기서는 애초부터 저자가 소설의 범인을 주인공인 자신으로 설정해 놓았고 살해한 묘사를 고의적으로 배제시켜 놓아 절대 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람포는 시대에 맞지 않은 의료기구와 용의자들이 자택의 옷을 빌려 입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배경이 겉보기에만 중세일 뿐 실상은 2050년에 미래 휴양시설이라는 걸 간파한 후 두 번째 살인이 미래 기술력을 이용한 자동기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답을 내놓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논파해내고 승리하게 되었던 적도 있었죠. 밖에도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이 능력자들 사이에서 뛰어난 추리력만으로 그 범주에 들어선 것을 보면 정말 미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게임 노라이프는 주인공 남매가 게임으로 뭐든지 결정된다는 세상에 들어가 타종족과 승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ようこそ僕の世界へこの世の全てが単純なゲームで決まる誰僕はテトあそこに住んでる神様 이 남매 소라와 시로는 특이하게도 두 명이 합쳐졌을 때 완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쳐진다는 건 로봇의 변신 합체 같은 게 아니고 두 명이 같이 행동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 둘은 서로가 서로의 강점을 보조하면서 그야말로 천재적인 게임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이 세계에 떨어진 소라와 시로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브릴과 실체 구형 끝말잇기로 대결을 했을 때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이 게임을 쉽게 말하자면 말 한 단어가 현실에 없으면 생성이 되고 현실에 있으면 사라지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 단어를 다시 말하거나 30초 이상 대답하지 못할 경우 혹은 한쪽이 게임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엔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인공들은 암석권을 외쳐 행성의 지표면을 없애버린 후 대기권을 없애 말을 못하게 한 뒤 쿨롱 힘이라 적어둔 메모를 보여주며 섭씨 500억 도의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真空になれば音は生まれない。30秒以上答えが出なければ。お分かりですか？この差こそイマニティが絶対的に越えられぬ壁。
이즈나와 대결을 했을 때는 미친 계산 능력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후의 행동 패턴에서 사격 가능 시간을 계산해 예측 사격을 한 적도 있었죠. 当たってねえですそんなバカな悪魔的なまでの計算能力によって敵の動きを把握。まるで撃った弾が避けて通り白の弾がお前を追尾して襲ってくるようだろう。 소라는 인간관계의 파악 수준이 이미 말렙이고 역사나 지식 그리고 상식도 뛰어나며 시로는 5년 전에 읽은 책을 기억만으로 거꾸로 읽을 수 있는 미친 수준의 기억력과 슈퍼컴퓨터 열대 분량의 암산을 광속으로 해냅니다. 이런 둘이 만났으니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몇 수 앞을 내다봐 압승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게다가 약점도 딱히 없어서 절체절명의 위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둘 다 방구석 페인 플러스 사회 부적응자인데다가 둘 중 한 명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소소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これはどういう이번 영상에서는 머리 하나로 모든 사건 사고를 해결했던 미친 수준의 천재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분명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머리를 사용해 생각지도 못한 수를 내놓아 반전을 일으켰던 캐릭터들도 멋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뇌파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